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3시간 동안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늘 3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첫 번째 코너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 오늘은 상승률 상위 3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종목 상담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으로 종목 상담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하나씩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오늘의 상승률 상위 종목 30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1위 종목이 GAC라는 종목의 GSE. 네, GSE가 오늘 네. 1위 종목이군요. 네. 유가 상승 때문에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이 종목 아시다시피 뭡니까? 예,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에너지 관련 오늘 종목들이 올랐는데 GAC 아시다시피 뭐 우리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 전쟁 가능성이 있으면서 지금 이런 에너지 섹터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GAC는 이제 가스 관련주인데 지금 가스 관련주는 이제 GSE 외에도 대성 에너지, 그다음에 SH 에너지 화학, 지금 뭐 대성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보면은 이 외에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이따가 다시 또 반복되는 종목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오늘 가스 관련주에 가지고 오른 종목들이 GSE, 대성 에너지, 중앙 에너비스, 흥구석 이건 석유 관련주인데 네. 이런 종목 올라. 그다음에 대성 산업, SK 가스, 한국 석유, 뭐 서울가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주도를 했는데 어떤 GSE 천연가스 관련주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또 상한가를 친 종목이 우리조명이에요. 우리조명인데 네, 조명 관련주고 오늘 29.89%까지 상승을 이 종목도 했네요. 거의 뭐 바닥을 헤매다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뭐 이 종목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지금 이제 여기 회사의 임원이 파평 윤 씨다 이래가지고 이제 네. 그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오늘 우리조명 아마 세력들이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이 과거에도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들은 끼가 있는 종목이고 항상 이렇게 슈팅이 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물리더라도 이렇게 기회를 줄 때 하여튼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2,1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보면 3,000원이 거의 뭐 어려운 가격 같은데 한 방에 그냥 오늘 만회를 한 종목이 우리조명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일단은 네, 정치 관련으로. 정치 관련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UNI. UNI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올랐던 종목인데요. 네, 제약바이오주로서 29.63%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 종목이 최근에 오른 거는 뭐 이제 뭐 점상도 찍고 하는데 다른 거 없이요. 이제 임플란트 사업을 하거든요. 네. 임플란트 사업하는데 최근에 이제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뭐 자금 조달이 원활해졌다 해가지고 일단 이런 이슈로 해놔가지고 뭐 거의 5천 원에서 4천 원대에서 거의 뭐 15,000원까지 지금 이제 급상승한 종목이 UN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위는 대성에너지.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지 관련져 가지고 대성에너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역시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그런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중앙에너베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이제 석유 관련주예요. 네. 중앙에너비스 오늘 25% 올랐죠. 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87%. 이 종목도 일단은 우크라이나 관련 유가 관련주에서 이제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뭐 유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흥구석유도 있고 뭐 중앙에너비스, 뭐 한국석유 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번째는 이구산업. 이구산업이 구리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네, 이구산업은 21% 상승을 오늘 원자재 했네요. 관련주도 이렇게 네. 올랐는데 뭐 이구산업은 이제 구리 관련주인데 이제 구리 관련주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구산업, 대창, 풍산, 네. 그다음에 LS, KBI 메탈 여러 종목들 일단 구리 관련주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니켈 관련주는 또 뭐 황금 ST, UST가 있고 또 금 관련주는 뭐가 있죠? 우리 엘컴텍, 정산해강 이런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테마주들이 순환하는데 혹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또 조금 테마 찾기에 또 현안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단은 주도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석유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건자재주지만 결국엔 이제 유가 관련주거든요. 한국석유. 뭐 에너지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네요. 오늘 한국석유도 14%. 오늘 14%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즈미디어 8위는 이제 이즈미디어인데 이거는 이제 NFT 관련해 가지고 뭐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이즈미디어 오늘 좀 올랐는데 14% 올랐죠. 네. 이 종목도 거의 뭐 바닥에서 9,800원대, 10,000원대 이하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종목은 이 종목이 25,000원까지 갔었죠. 실제로는 그렇네요. 이게 네. 변동폭이 큰 건데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작게 보이네요. 실제로는 2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60%가 빠진 거죠. 네. 절반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좀 올랐는데 과연 이 종목이 일단은 무상 증자 소식에 올랐지만 상한가는 기록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오늘 이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PJ 메탈이 14% 올랐는데 네, 역시나 금속 관련주로 알루미늄 관련주네요. PJ 메탈은 지금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근데 알루미늄 관련주도 이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조일 알루미늄, 뭐 사마 알루미늄, 알루코, PJ 메탈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로 최근에 보고 있는 게 조일 알루미늄이에요. 조일 알루미늄이 이제 증자 관련해 가지고 요새 주가가 이렇게 신통치를 못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공시를 했는데 그게 아마 장중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워낙 세게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조정받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제가 이제 조일 알루미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난번에 공시 나가지고 3,000원까지 갔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얘기 나오면서 2,7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얼마까지 빠졌냐면 이제 2,000원이 깨진 상태까지 왔어요. 결국에는 고점 대비 한 또 30% 이상 빠진 상태인데 네. 이 종목이 최근에 이런 어떤 알루미늄 가격 호재에도 못 오르는 이유가 뭐 증자 관련해서 물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우리가 PJ 메탈을 한번 봅시다. 네, PJ 메탈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네. PJ 메탈이 이제 5,700원인데 이 회사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PJ 메탈이 작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아직 안 나왔네요. 재작년에 보면 1,281억에 영업이 64억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퍼가 11.9 정도. 이거는 2020년 기준이고 올해 건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지금 3분기 정도까지 보면 야간 130억, 169억.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죠. 거의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매출액도 거의 한 900, 1,000억,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00억에 지금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조일 알루미늄 한번 볼까요? 네. 조일 알루미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도 비교하기 좋겠다. 어쨌든 이 종목은 네. 작년에 매출액이
4,669억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83억이거든요. 그러면 네. 어떤 면에서는 영업이익은 이익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매출액도 크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해서 흑자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은 주가가 2,200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아까 PJ 메탈은 얼마냐면은 주가가 5,000원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5,700원이죠. 그러면 주가가 거의 3분의 1에서 좀 넘어 2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네. 그 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조일의 알루미늄 이런 주가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반영이 안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적자 기업이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데 생각만큼은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이 조일의 알루미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 알루미늄도 같이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대장주였다가 지금 이제 다시 뭐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주가가 이제 거의 3만 원대 되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알루미늄 관련주도 지금 뭐 최근에 원자재 그런 어떤 영향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슈팅은 안 난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위는 현대바이오. 이거는 뭐 역시 이제 우리 그 경구용 코로나 관련주죠. 그래서 치료제 나왔다 그래가지고 현대바이오인데 어쨌든 뭐 이런 현대바이오도 계속 박스권으로 일단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 현대바이오가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이미 정고점 수준에 왔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거의 지금 정고점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다시 돌파를 하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위 종목은 휴림 로봇인데 휴림 로봇이 이제 우리 삼부토건대 관련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종목에서 뭐 탈피한다는데 사실 로봇 관련자이고 굉장히 네. 그 뭡니까 탔었죠. 테마가 테마 형성이 형성됐었었죠. 올 돼가지고 초까지. 네. 600원짜리가 1,220원까지 갔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동전주거든요. 그 다시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750원까지 빠졌다가 네. 다시 이제 올랐지만 오늘 좀 올라서 이제 1,000원대까지 왔는데 하여튼 이 종목은 뭐 오를 때는 거의 뭐 V자로 오르고 빠질 때도 거의 뭐 절벽처럼 네. 하락하는 이런 종목인데 글쎄요. 이런 동전주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타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렇네요. 반대로 타면 좋죠. 휴림 로봇이 오늘 10%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전자라고 이 종목은 뭐 재료가 노출이 안 됐어요. 우리 보면 이제 TV 부품인데 네. 대동전자는 오늘 50%대 네, 상승. 이 종목이 오늘 차트 모양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저께 양봉, 그다음에 어제 음봉, 그다음에 이제 양봉해가지고 거의 상승 장악형이라고 보거든요. 완전히 장악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윗골이 달고 오늘 내려왔는데 이 종목이 정고점 일단은 여기 수준을 11,350은 정고점 일단은 뚫었다가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또 내일 시도한다라면 이 종목도 계속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 이 정고점을 뚫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이 대동전자. TV하고 카 오디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재료가 오늘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단 네. 올랐지만 아마 어떤 세력들이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GW 바이텍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신약 개발 관련 종목인데 아마 뭐 자금 조달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서 오른 것 같은데요. 네, GW 바이텍 오늘 10.34% 네, 뭐 특별한 이슈는 상승했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2,750원에서 2,700원까지 거의 뭐 한 3-40% 빠진 상태에서 오늘 올랐는데 지금 뭐 특별히 이슈는 없고 아마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그 최대 주주가 바뀐다는 뭐냐면 주로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을 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뭐 대주주가 바뀌면서 어떤 자금 조달이 되면서 오늘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 종목 대성산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지 관련져 가지고 일단은 아까 대성에너지뿐만 아니라 네, 대성산업도 대성산업은 오늘 역시 9.3%.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근데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네. 또 말씀드렸고요. 흥구석유도 오늘은 8.9% 상승했네요. 석유 관련주 그래서 오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배철강도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철강소와 석탄이 많이 매장돼 있으니까 이런 또 연관이 있다라는 철강 관련주들도 오늘 이제 다시 좀
올랐는데 철강 관련주는 뭐 많이 있죠. 아시겠지만 뭐 우리 한국주철간, 뭐 대동시대 동양철간, 하이스틸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 러시아 어떤 그 가스관이 통과를 하니까 이런 관련된 철강 관련주들이 오늘 또 아마 테마를 형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배 철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웰 바이오텍은 일단은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오늘 뭐 개별 이슈를 해가지고 웰 바이오텍 오늘 좀 7%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사실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뭐 거의 10% 이상 올라도 명함을 못 입는데 오늘은 네. 뭐 워낙 주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7%대도 거의 뭐 지금 랭킹 그렇네요. 20위 안에 드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캡은 역시 자동차 부품 관련 18위 종목인데 6.73% 상승을 했고요. 이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사업인데 전기차 부품 사업으로서 일단은 세인트 클레어와 일단은 파트너십 구축을 했다. 이런 MOU 소식에 의해 가지고 오늘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는 이제 자동차 부품인데 부동산 NFT 신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또 엉뚱하게 오늘 올랐거든요. 한국 테크놀로지. 한국 테크놀로지는 오늘 6.6%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동전주인데 756원까지 갔다가 1,3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756원 거의 네. 반토막 난 상태에서 오늘 좀 올랐는데 뭐 올라봐야 뭐 6%대 올랐고요. 그다음에 SK 가스가 22 종목인데 아까 뭐 가스 관련주들 얘기를 했지만 SK 가스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18만 5천 원에서 10만 6천 원까지 왔다가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가스도 마찬가지로 이 가스 관련주들 서울가스는 그래도 흐름이 좋네요. 좋은 이유가 이날 1월 25일 날 14%까지 윗골이 달려가지고 내려왔다가 오늘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의 주가는 괜찮아요. 이 종목 서울가스가 20만 원까지 갔던 주가였는데 지금 다시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 종목은 대창이에요. 대창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구리 관련주죠. 대창 구리 관련자 가지고 대창이 오늘 또 그 윗골이 크게 달렸었죠. 거의 오늘 20%까지 갔다가 종가는 6%대, 그럼 마이너스 5%까지 갔다 보니까 오늘 뭐 들쭉났죠. 하루에 약 한 24%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일단은 대창이라는 종목 구리 관련주인데 네. 아마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질 못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금속 관련주들은 아마 기관들도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실적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예상을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런 자동차라든가 우리 뭐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이렇게 목표 판매량이 나오지만 네. 이 금속 관련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좋다 하지만은 그만큼 또 이런 그 원자재를 쓰는 업체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판매가 줄어들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르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CJ 프레스웨이라고 오늘 이제 음식점 관련주 중에서 오늘 목표가를 올린 종목이 있었어요. CJ 프레스웨이. 네, CJ 프레시웨이는 6.1%. 네, 6점부터 올랐는데 일단 이제 외식 경기가 일단은 뭐 기대가 된다.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오늘 네. 레포트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CJ 프레시웨이 지금 거의 뭐 상승 트렌드를 가고 있고 오늘도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윗골을 다른 상태에서 여기서 좀 뻗어나지 못하면 이런 종목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4위는 이제 빅텍. 뭐 아시다시피 방산주인데요. 네. 오늘 빅텍은 이 종목도 오늘 6%. 갭상승을 했거든요. 네. 갭상승 6% 올랐지만은 그 꼬리가 달렸죠. 윗꼬리. 그래서 12%까지 그렇네요. 갔다가 빠졌는데 아마 이렇게 갭 상승이 되면 갭을 또 메꾸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갭 상승 안 하고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면은 모습이 좋은데 네. 그냥 뉴스에 가지고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윗꼬리 달거나 아니면 뭐 거의 장대 음봉 나면서 완전히 뾰족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빠지는 현상이 많은데 오늘 제가 볼 때는 방산주가 그랬나 봐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이렇게 모양은 안 좋아요. 갭은 항상 이렇게 보면 메꾸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ENL은 일단은 조명 사업인데 실적이 뭐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상승을 한데 오늘 5%대 올랐고 우리에는 역시 오늘 종목들이 보면 윗골이 달린 종목들이 많아요. 워낙 주가가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잘 올라가다가 이제 평소 같으면 뭐 상한가 내지는 2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윗골이 달고 주저앉는 모습이 많고요. 그다음에 26위는 이제 한일 단조 역시 이제 방산 관련주죠.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한일 단조 역시 오늘 좀 갭 상승했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거의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거죠. 오늘 17%까지 갔다가 종가는 5%니까 야가 고점에 사신 분들은 하루에 한 15% 정도 마이너스 되는 이런 종목이 일단 한일 단조. 이런 종목이 갭 상승하면은 그러고서 올라가면 올라도 이렇게 지금 꼬리가 달려서 내려오면은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안전 흐름이 그렇고 그다음에 YOM은 일단 필름 사업을 한 회사인데 뭐 이슈가 없어요 오늘 그냥 세력들이 올린 것 같고요. YOM 과거에 뭐 오른 잠깐만요. 과거에도 보면은 그 필름 사업인데 네. 이유가 없었어요. 작년 10월 올 때도 뭐 유상증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어떤 자금 조달 외에는 충분한 이슈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28위는 히림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건축 설계사 사무소인데 네. 윤석열 관련주다 해가지고 계속 최근에 흐름이 좋은 종목이 히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로저가 29위. 이 종목은 이제 우리 렌즈 관련주죠. 렌즈 관련해가지고 안가 일단 뭐 컨택트 렌즈 이런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 제약 바이오 해가지고 약간 이제 이런 종목은 약간 제약 바이오에서 약간 후손에 있지만 이 종목도 오늘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뭐 좋아지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우리 콘택트 렌즈 네. 관련돼서 지금 오늘 실적이 좋아졌다가 나왔는데 과연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로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0위는 일단은 이제 하이텍팜이라는 종목이에요. 32 종목인데 네, 화이트팜. 하이텍팜이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은 원래는 제약 바이오 의약품 화장품 사업인데 네. 이거는 근데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팔라듬이라는 어떤 게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탄소 촉매에서 팔라듬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또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해서 오늘 하이텍팜 사실 뭐 저도 잘 모르는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팔라듬의 어떤 추출하는 종목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오늘 32 종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이런 원자재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도 알루미늄 관련주가 아까 조일의 알루미늄, 삼화 알루미늄, PJ 메탈,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 관련주는 이구산업, 네. 대창, 풍산, LS, KBI 메탈, 히토리 관련주도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니언, 트플렉스, 유니언 머티리얼, 뭐 해인 이런 종목이 있고요. 천연가스 관련주 GSE, 대성에너지, SH 에너지 화학 이런 다 끼가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렇군요. 유가 관련주는 뭐 흥구석유, 중앙에너베스, 뭐 또 석탄 관련주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백강산업, KBF, GS 글로벌, LX 인터내셔널, 넥스트 BT, 그다음에 러스와 가스관, 철강 관련주가 되겠는데 하이스틸, 동양철강, 대동스틸, 한국주철강. 과거에 이렇게 테마를 형성했던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효성 ENB, 그다음에 현대사료등 사료주들. 그다음에 금 관련주 말씀드렸죠. 엘컴텍, 정산해가, 니켈은 황금 ST, UST. 리튬 관련주 보면 포스코 엠텍, 휴센텍, 멜크론 한텍, 유일 에너텍. 최근에 이렇게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목재 관련주 해 가지고 이건홀딩스, 이건산업, 무림 PMP, 한솔대목과인데 이제 목재 관련주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택배 관련주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재 관련주도 있었는데 이건산업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근도에 그 조성님이 있거든요.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제 이건산업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이런 주가가 지수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도 이런 러시아 관련주들은 또 상승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항상 이 주시장은 아무리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르는 테마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고서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간밤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어떤 뉴스가 있는지 우리가 예측하게 되면은 그날 이제 처음에 급등을 하면 포기를 하고
한번 2~3% 정도 오르는데 뉴스가 좋은 게 있다면 일단은 뭐 손절선 잡고 매수를 하면은 기다리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전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뉴스로 보는 투자력을 제가 매일매일 썼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뉴스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 만약에 매일 의미적으로 한두 개 쓰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 뉴스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게 뭐 네이버에 다 뜨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다음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종합되는 글을 찾는데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는 이제 뉴스로 보는 투자를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대충 뉴스 보면은 이제 그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근데 뉴스가 나와도 또 반영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급등했다 급락하는 종목도 아니에요. 특히 이제 바이오주 관련주들 뭐 임상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5% 정도 시작하면 딱 좋은데 막 사람들이 급하니까 17%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은 그날 급락해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게 너무 지금 비일비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또 올렸다가 아침에 올려가 이런 종목들은 피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시간에서 올려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 세력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 치면 그 다음날 급등하는 걸 알고서 일부러 시간에서는 올리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때려 이제 세력이 아니까 그러니까 매수세가 쫓아오면 거기다 이제 파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시간에서 10% 올리다 하더라도 장중에 뭐 마이너스 5%까지 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손해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자기 있는 물량을 덜어내기는 전략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에서 올라가지 이제 그런 거에 현혹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일 종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 8시 30분에 10분 동안 이제 전일 종가로 시간에 네. 매수하는 타임이 있는데 이제 운이 좋게 그 종목도 샀으면 이제 그 진짜 뭐 로또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운이 좋은 건데 대부분이 아마 원하는 수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뭐 시간에 상한가 하더라도 뭐 3% 5% 시작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급등해야지 뭐 15% 20%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제가 일단은 항상 3부의 그 우리 첫 번째 모드에는 제가 이런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테마주도 하더라도 오른 종목들 얘기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상승을 했던 상승률 상위 종목 30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에서는 이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내 종목 잘 가고 있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시광 난세홍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또 실시간 상담 가능하시고요. 매일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쏟아지는 전략들 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난세홍의 투자 노트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소 코너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웰크론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455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웰크론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3,9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오늘 1% 가까운 하락세가 있었네요. 웰크론 3,730원에 1월 27일 종가에서 좀 상승세가 있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 4,455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죠. 그리고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항상 윗꼬리가 많이 발생되는 종목이니까 네. 이게 항상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회를 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거의 뭐 4,400원이면 좀 중간 정도 가격에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항상 그 앞에 보면 윗꼬리가 계속 달리죠. 보면 5%, 과거에 뭐 10%, 13%, 뭐 15%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는 항상 아침에 걸어 놓으세요. 윗가격으로. 네. 충분히 지금 뭐
약 한 10% 정도 이상 하락한 상태지만 충분히 이 종목은 언제든지 1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침마다 걸어 두시면은 아마 매수가 이상에서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또 아쉬워하죠.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은 빠져나온 전략을 하신다면 일단 아침마다 매수가 이상으로 걸어 놓으시면은 충분히 이 종목은 항상 이렇게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웰크론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액션스퀘어입니다. 매수가는 8,089원, 비중 5%. 네, 오늘의 종가 종목 살펴보시면 액션스퀘어 오늘 5.56% 빠지면서 3,825원의 종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4,000원대에서 3,700원 선까지 좀 무너지기도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액션스퀘어 매수가는 8,089원, 비중 5%.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실까요? 꽤나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12월 초에 핫했던 종목이었죠. 네. 뭐였냐면 이제 게임 중 아시겠지만 엠빌 해가지고 엠빌 스팅이 한국 지역에서 판매 1위였고 네. 전 세계에서는 14위 소식해가지고 12월 3일 날 상한가, 12월 6일 날 거의 9% 올라가지고 얼마 갔었죠? 11,1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11,100원 찍을 때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뭐 하루도 빨리 하락을 해가지고 그렇네요. 어디까지 왔어요? 3,600원. 거의 뭐 반토막이 아니라 이 종목은 거의 40% 네, 30%,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가 빠진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분은 사신 가격이 8,089원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눌린 먹이라 생각하시다가 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급등하고서 이제 8,800원이 어느 때면은 요 날이거든요. 네. 급등하고서 12월 7일 날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눌린 먹이다 생각하고서 사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전에 샀었나 보다. 그 전에. 왜냐 그때 가격이 8,810원이니까 맞아, 이때 사신 것 같아요. 눌린 먹이라 생각하고 해서 아마 12월 7일이나 8일 날 이때 9일 10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이제 눌린 먹이라 생각하고 사신 것 같은데 분명히 뭐 누구한테 조언을 받고 사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눌린 먹이라고 해서 사가지고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하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조심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3,600원까지 왔는데 지금 어떻게 기다릴 수밖에 없죠. 지금 손절하기 너무 억울해요. 왜냐면은 반토막도 아니고 1,100원에서 반토막이 5,000원인데 적어도 뭐 5,000원은 돼야 뭔가 명암을 dim을 수도 있지만 이 종목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마 액션스퀘어 분명히 게임 관련해서 분명히 또 언제 신제품이 나오고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또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지금 손절하기는 이미 늦었고요. 근데 5%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손절도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너무 지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얼마 안 되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때 이렇게 손실을 줄이면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뭐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시 RSI도 다시 밑으로 지금 저수지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서 그러니까 뉴스에 뭐 신작 게임이 나와가지고 좀 반응이 좋다 이럴 때 추가 매수하는 거지. 지금 보면은 크래프톤 그 좋은 종목도 거의 뭐 하염없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액션스퀘어도 12월 초에 이렇게 핫했던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위메이드 영향을 해가지고 올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위메이드나 비교해가지고 뭔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어떤 그 업종 내 테마주들도 뭐 선도주가 있고 뭐 후발주가 있는데 뭔가 후발주의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왜? 어떤 뭐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지만 이 종목은 손절하기도 좀 그렇고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대로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반등한 시점에서 매도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액션스퀘어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가는 45,00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역시나 지오 엘리먼트도 좀 하락세가 깊었네요. 3.9% 오늘 하락을 했고요. 21,7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장 막판에 특이하게 21,100원 선에서 24,500원 선까지 또 급등을 하다가 다시 윗골이 길게 달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오 엘리먼트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1월 중순까지만 해도 3만 원대의 이 시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었네요. 지오 엘리먼트 오늘의 종가 상황 21,700원, 매수가는 45,000원, 비중 20%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이요. 네. 저기 신규 상장된 게 11월 초거든요. 11월 11일 날 네네. 상장이 돼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그 공모가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해가지고 따상을 했었거든요. 첫날 10,000원에서 20,000원에서 2만 따상을 했는데 막판에 밀렸어요. 15,900원.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좀 회복하던 그 다음부터 계속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거의 세 번까지 하고 무너졌지만 그 상한가 세 번 치니까 45,000원이 금방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모 첫날 10,000원짜리가 따상해서 26,000원 갔다가 종가는 15,900원으로 빠졌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 다시 10,000원 뭡니까 20,000원대 회복하면서 상한가를 세 번 치니까 갑자기 더블이 돼서 45,000원 공모가의 4-5배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5,000원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53,9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공모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10,000원짜리가 5만 원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고 나와야지. 이분처럼 45,000원에 산다는 거는 저는 그래요. 공모주는 우리가 이미 그 기존에 뭐 공모주를 받은 뭐 어떤 장에서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코넥스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를 받는 기관 투자가들도 다 10,000원에 받았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상식적으로 봐서도 4배, 5배 올랐는데 그 뒤를 누가 올려주겠어요. 그때는 이제 하락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공모주 같은 경우는 한번 물리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은 좀 아쉬워요. 남들은 공모주에서 전부 팔 때 왜 그걸 사서 들어왔는지 이해를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네요. 공모주는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드도 마찬가지. 이게 이번에 빠졌다가 55만 원에 오니까 또 산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 남들은 30만 원에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45만 원에서 거의 50분 8천 다 팔았는데 왜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러면 이제 공모주는 6개월 가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이분도 보시면 10,000원짜리가 45,000원, 5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러면 단기간에 5배가 오른 종목이 그럼 얼마나 가겠어요? 뭐 10배 가겠어요?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이 네. 지오 엘리먼트 회사가 그러면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거냐? 공모가가 10,000원으로 산정이 됐는데 4만 원, 5만 원이 오버슈팅이에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은 사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사가지고 올랐으면 팔아야 되는데 이분도 분명히 53,000원 가서 45,000원 되니까 이제 눌림목이 생겨서 분명히 샀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차트가 이거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보면 이게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모주들은 특히 단기간에 뭐 따상하고서도 따상이 26,000원에 또 2배까지 더 올랐는데 여기서 따라잡았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뭐 종목이 저기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뭐에 지금 그 메리트가 있어 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아쉽고요.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반등 샀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살펴보도록 알약이 뜨냐?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지오 엘리먼트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투시는 이제 조금씩 팔고 있고 외국인이 사고 이제 개인들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초기에 11월 초에 거의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들이 대량 매도했죠. 사모펀드까지. 그 어느 정도 첫날에 이제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력들이 올렸는데 이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첫날에 550만 주 터지고서 그때부터는 가벼워진 게 100만 주 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개인들이 올린 거거든요. 세력들이 일단은 어떤 면에서 뭐 작전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세력들이 올린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런 수급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따라붙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중간에 개인들도 이제 뭐 세력들도 보면 배신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누군가는 이렇게 한번 배신을 때리면은 이 주가가 이제 완전히 갑자기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보기엔 좀
아쉽지만 이 종목 45,000원 비중이 20%좀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향후회가 지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쩌면 향후가 중요한데 공모주 상장해서 거의 4-5배 오른 종목을 거의 10,000원짜리를 45,000원에 산다. 저는 그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앞으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 45,000원에서 샀을 때는 뭐 10만 원 간다가 버실 텐데 이 기업이 10만 원 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아셈스고요. 매수가 16,0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아셈스 1,65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급락했네요. 14.8%까지 좀 빠지면서 장 막판에 종가가 저가였습니다. 네, 최근 또 신규 상장주로서 또 계속해서 연거푸 좀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1,650원, 매수가 16,000원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이제 공모주는 웬만해서는 이제 균등변을 들어가거든요. 네. 이 종목을 제가 청약을 했었어요. 아, 최소는 그러셨어요? 했는데 네. 한 주 받았거든요. 오. 한 주인데 공모가가 8,000원이었어요. 아. 그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 16,000원에 팔고 나왔거든요. 매수가가 근데 더 올라갔어요. 16,000원에 팔았을 네. 때 이 종목이 첫날 2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걸근 이제 16,000원에 따상이면은 오. 28,000원이 따상인데 저는 그냥 16,000원에 그냥 팔고 나왔거든요. 네, 전문가님과 반대 흐름을 근데 지금 이분은 이제 하셨네요. 그 상한가 사자가 되니까 따상 갈 줄 알고 네. 이제 16,000원에 사셨는데 그러면 2만 원 갔을 때 팔아야 네. 되는 못 파신 거죠. 더 갈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그랬죠. 네. 첫날 그래가지고 13,500원에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죠. 음. 물론 이제 그다음에 15,000원까지 갔었는데 오늘 빠졌는데 이런 공모주는 항상 그래요. 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상한가 갔으면 2배 됐으면 일단은 팔고 나오는 게 맞고 제가 볼 때는 비중이 10%면은 상한가 때 많이 사신 것 같네요. 보통 뭐 이번에 아셈스는 최소 단위해가지고 한 주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16,000원 팔고 나왔는데 이분은 그때 사셨고 좀 안타깝지만 공모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히려 청약을 받아서 팔 생각을 해야지 상한가에 산다 저는 뭐 따상을 기대하고 산지 모르겠지만 뭐 따상을 기대하면 이제 30% 오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러면 분명히 따상 거의 갔을 때 2만 원이 고점이면은 적어도 19,000원, 18,000원에 매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욕심 부리다가 이제 못 파신 것 같은데 뭐 지금은 기다려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공모주는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는 제가 얘기했지만 3년, 5년을 기다려도 원금이 안 온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공모주는 최소한 6개월은 기다리셔야 되니까 지금 이 종목이 11월에 2월 달에 상장됐거든요. 상장된 얼마 안 돼요. 이 종목이 2월 7일 날 상장이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종목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셈스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매수가 137,0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면 3.5% 하락세 109,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113,000원 시초가에서 108,000원 선까지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역시나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네, 매수가 137,000원, 비중 10% 어떻게 보실나요? 지금 이 네. 종목이 일단 작년 9월에 네. 급등을 했었어요. 작년 작년 9월이요. 9월에 좀 올랐을 텐데 이때는 뭐 때문에 올랐냐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GM의 배터리 합작사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LTM 셀즈 있거든요. LTM 네. 셀즈는 회사의 어떤 제2 공장에 필요한 양극재를 수주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유한터 증권에서 나와가지고 그날 이제 9월 29일 날 한 7%대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29일 오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올라가지 18만 3천 원을 찍었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떤 이슈가 사라지면서 장대 음봉이 이제 나왔어요. 언제냐면은 10월 6일 날. 그래가지고 그때 8%대 하락하고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11월 달에 다시 이제 상승 시도하다가 이제 우리 윗골이 달리고서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17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대까지 계속 하락했는데 지금 보면 뭐 삼성, SDI 비슷해서 이런 2차전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형주의 경우에는 아마 공매도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함으로써 뭐 대장주가 아니잖아요. 대장주라면 뭐 LNF라든가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좀 더 쉽게 더 빠지는데 이 종목 사신 가격이 13만 7천 원이니까 어느 정도 이분은 이때 사신 거예요. 박스권 하다. 그러니까는 1월 초까지만 해도 약 한 13만 8천 원, 14만 원이 지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라 생각하고 그때 보면 이제 RSI도 거의 저수지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는 생각했는데 이제 RSI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바닥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더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락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10만 원대면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저점이라 보거든요. 10만 원 정도 깨진다는 금방 회복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런 대형주가 18만 3천 원짜리가 10만 원 깨진다면 거의 반토막인데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분은 적어도 뭐 매도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할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저볼 때 10만 원대 초반에서 추가 매수하시면은 단가가 한 12만 원대 이하로 되거든요. 충분히 12만 원은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10만 9천 원이니까는 11만 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해가지고 12만 원에서 10만 5천 원까지만 가더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10% 정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의 종가는 14,700원, 3% 가까운 하락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지주들 회사들이 좀 실적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반영이 돼서 올랐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좀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지금 기준선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지지를 받아가지고 오늘 빠졌다가 올랐는데 아마 수급을 볼까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면 오늘 이제 어제까지 보시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사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던졌거든요. 아마 이게 좀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이 워낙 많이 사가지고 이제 올란 상태에서 오늘 매도한 거는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연기금이 또 어제 엄청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이 팔고 이제 연기금이 팔고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연기금 오늘 조금 샀고 외국인이 또 팔았는데 과연 향후에 이 게임은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서 만약에 연기금이 이긴다면 하락을 할 것 같고 만약에 다시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시 받아서 올린다면은 추가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적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금리가 그래서 오르면서 금융지주가 이제 오를 수가 있는 실적 자체는 좋아지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수급에 있어서 과연 연기금하고 외국인의 싸움인데 과연 어느 쪽이 이길지 그래서 아마 그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향배가 일단은 아마 가름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까지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많이 합니다. 예.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